약간 이거 취업 사기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예. 김포 솔터 축구장. 아, 예. 시즌 도중에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 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쵸. 이분은 꼭 한번 모셔서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K리그2 현재 최고의 명장이죠. 그쵸? 예. 예, 원 포함. 유일한 무패. 그쵸. 유일한 무패잖아요. K리그 1과 예. K리그 2를 포함해서 유일한 무패. 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7승 5무. 네. 지질 않아요? 13경기에 4골 먹었습니다. 네. 최근 4경기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예. 정말 압도적인 축구. 예. 김포FC의 우리 고든요 형님. 예. 제가 고정훈 감독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잘 안 하는데 뭐 구독자 수도 많은 것 같고 또 어쨌든 우리는 또 알려야지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팀이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그런 게 있다고 뭐 이런 데도 무조건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요새 1 로빈 라운드 7승 5무로 끝내면서 아직 뭐 시즌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축하도 진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그 축구가 굉장히 그 부담으로 또 다가오고 또 물론 지금은 잘 하고 있지만 제 어떤 그런 감독 입장에 봐서는 우리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독 입장에서는 모래성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라운드를 또 우리가 잘했다고 그래서 2라운드 때 그 역할을 못하면 역시 김포FC 초반에는 잘했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어떤 결과로 또 인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라운드 잘했던 어떤 그런 게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물론 칭찬은 좋지만 조금 부담으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프로는 뭐 이런 자극이 또 좋은 어떤 결과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즐겨야죠. 감독님들도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아니 김포는 반응 속도가 거의 기계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이 시즌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도 제가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하면 좀 꺼리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훈련량도 많고, 고정훈 감독이 강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마추어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온들, 여기가 싫다는 선수 데리고 오면, 무슨,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술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안 먹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손을 벌렸을 때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와서 고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선수들 위주로 선수 스카웃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이나마 좀 돌풍을 일으켰고 또 올해도 이런 성적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훈련이 엄청 빡세다.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 얘기를 저도 이제 다른 팀에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니까 이적한 선수들한테도 뭐 물어보고 뭐 며칠 전에도 어제도 뭐 우리 고참들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뭐 청유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광일이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 팀 우리 훈련 많이 안 해요. 그래요? 많이 안 해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체력 담당하는 피지컬 코치가 없었고 근데 저희 때는 사실은 피지컬 세대가 아니에요. 뭐 그때는 뭐 감독 코치님이 아무 어떤 그런 스포츠 의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식이 없어도 그냥 뛰라오면 뛰었고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세대는 피지컬 세대가 되기 때문에 2002년 전부터 경기부터 근데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거는 전술적인 거 어떤 그런 거지만 선수들 회복이라든지 체력적인 어떤 그런 거는 지금은 다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구단에다가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피지컬 코치,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시키면 그러니까 애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지컬 훈련을 시키면 선수들은 감독이 화가 나서 시키는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 선수들 어떤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러려면 그런 부분도 이제 내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해서 올 시즌부터는 피지컬 코치를 저희들이 또 데려와서 그 친구하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우리가 1시간 30분 훈련을 하면 제 시간은 한 30분. 그거는 이제 전술적인 훈련 외에는 저는 다 맡겨요. 다 맡겨요. 동계훈련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뭐 바깥에서 듣고 와서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렇게 훈련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고정훈 감독 하면 되게 뭐 강하고 뭐 훈련량도 많고 안 뛰면 혼날 것 같고. 근데 제가 1화에 있을 때 박종훈 감독님한테 배운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시즌 중에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1화 하면 뭐 벌떼축구라고 해서 막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뛰고 그랬었는데 동계훈련을 조금 많이 하는데 시즌 중에는 거의 뭐 회복, 리커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운동장에서 많이 뛸 수가 있고 경기장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경기하는 것도 선수들한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막 3경기씩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무슨 훈련량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는 피하지 말라는 거지. 부다칠 때는 좀 정당하게 부다쳐 주고 조금 밸런스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김포 FC 하면 구정훈 감독 하면 뭐 엄청나게 뭐 운동량도 많고 많이 뛰고. 근데 그 GPS 프로축구 연맹에서 그거를 제가 그날에도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선수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팀들이 팬들이 김포 하면 막 굉장히 많이 뛰고 근데 나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성이 안 찬다라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니? 12km, 13km는 무조건 뛰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 13. 특히 측면에 있는 선수들.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GPS 항상 나한테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우리 피지컬 코치가 이제 와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1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GPS 그 기록을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딱 5위예요. 5위야, 5위. 1위가 어디예요, 그러면? 안양. 우리가 11.8km로 5위야, 5위. 그러니까 다른 팀이 볼 때는 김포FC가 제일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분석을 해본 결과는 우리 팀이 조금 그 경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좀 또 밸런스적인 어떤 부분도 조금 가깝게 하다 보니 또 우리는 또 내려서서 또 수비를 안 하고 올라서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되게 템포가 좀 다른 때에 비해서는 좀 빠른 어떤 그런 결과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팀 감독들이나 팬들이 김포FC는 무지하게 뛰는 팀이구나. 사실은 뛰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7승 5무 한 게 아니에요. 다 스킬도 있고 기술도 있고 용병술. 아니 그건 나중이고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그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나는 봐야지 뭐 김포FC는 뭐 무작정 뛴다? 전혀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김태한 선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라운드에서는 독재자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운동장에서 선수들 지도하는 게 내 100% 그것 때문에 나를 고용을 한 거죠. 김포시에서. 근데 내가 그것도 24시간 중에 1시간 반이야.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 1시간 반은 오롯이 이건 내 시간이다. 오롯이. 단
너희들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라. 고정훈 감독은 수비 안 하는 메시보다는 수비 열심히 하는 루이스를 더 좋아할 것이다. 100%. 오, 야. 100%가 아니라 500%. 근데 메시 호날두 와도. 그거는 모르겠어. 내가 끝날 때까지 지도자 생활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야 어느 지도자들하고 뭐 그 미디어데이 가서 이 얘기하면 원팀 하잖아. 결국은 그게 원팀 답이라는 거지. 진짜 원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뉘앙스만 틀린 거지. 다른 점잖은 감독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지. 생각하는 건 그렇잖아. 본인 안전 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근데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 와가지고, 나 골도 넣고, 공격 편하게 좀 재밌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인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좀 울컥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어떤 그런 시기들도 많았었고, 근데 내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 1라운드 어떤 그런 성적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또 외국 선수들도, 용병들도 저도 이제 그 프로팀에서 지도자를 생활을 하면서 용병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그쵸. 근데 우리 구단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고 한국 선수들조차도 정말 다른 팀에 비해서 뭐 B급 정도도 스카우트 할 정도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열악한 구단인데 처음에는 제가 지향하는 어떤 축구는 용병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즌이 끝나고, 지난 시즌 끝나고? 네, 공격수를 좀 초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성에도 안 차는데, 너무 가격대가 높은 거예요. 또 FA도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1부에 있던 선수들, 그 1부에서 경기도 못 뛴 선수들, 2부에서도 조금 경기 좀 뛰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대부분 다 김포라는 팀을 외면합니다. 근데 나 역시도 그 선수가 가격대가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제가 한 30% 정도가 마음에 들으면 그 선수가 연봉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팀에 뭐 특 A 정도 되는 선수가 다른 팀에서는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연봉인데 한 2억 가겠죠. 그거는 이제 내가 노코멘트 하고.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수비수 쪽은 제가 이제 봐왔던 선수들, 또 내가 손을 벌렸을 때, 감독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받아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공격수가 이제 제일 문제였던 거죠. 공격수가. 근데 한국 선수들로는 그게 안 돼서, 우리 이제 서영대 대표랑 우리 권일 부단장이랑 만나서 항상 맨날 그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용병으로 가자. 용병으로 가자.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신념으로 확실했던 것 같아요. 나는 큰 선수는 필요 없다. 뛰어야지 되니까. 뛰어야지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축구는 빠른 축구인데 공수 전환이 빨라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타겟맨이 굉장히 큰 선수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느려지기 때문에 나하고는 그런 게 안 맞으니 에이전트들한테도 조금 그런 선수들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에이전트들도 우리가 액수도 적고 주는 DVD를 가지고 오는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에이전트들도 한두 사람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기로 새 선수를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선수들을 본 거예요.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근데 그러면 그 셋 외에도 후보군이 많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 중에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저기 지금 광주 FC에 간? 그 얘기해도 되나 다? 이제는 얘기도 돼요. 이제는 얘기도 돼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광주에 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초이스를 했어. 네. 제일 먼저 초이스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액수를 던졌는데 광주는 페이가 크잖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고 거기는 또 일부고. 우리는 그런 선수들, 좋은 선수를,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뭐 우리만 던지는 게 아니잖아. 이쪽 저쪽 구단에 다 던지니까. 그래서 그 선수를 놓치고 한 선수 한 선수 이렇게 제가 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초이스를 한 게 파블로. 파블로가 제일 먼저 왔죠. 우리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근데 그 선수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간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 저 조그마한 TV를 보고 저 선수를 뽑는데 그렇게 마르고 작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마른지를 몰랐어요. 일단 빅맨은 뽑기 싫었는데 이 정도 작은지 몰랐어요. 네, 근데 왔는데 우리가 남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왔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될까? 될까? 근데 이제 와서 해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3명이 다 들어와야 조합이 잘 맞아야. 그러고 나서 이제 루이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준익류가 들어오고. 근데 루이스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루이스도 그건 10몇 년 동안 프로에 있었는데 그 선수가 제일 많이 넣었던 게 한 1년에 한 32경기 뛰면 4-5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굉장히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도 보고 윙포드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활동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저는 뽑았어요. 활동량. 준익료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본 중에 제일 이 테크닉, 그러니까 기술, 공을 다루는 기술이 제일 좋았어요. 드리블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선수도 득점이 2골, 3골밖에 못 나. 한 시즌에 34경기 그렇게 해도. 근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선수를 데리고 와서 조합을 맞춰보면 될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들어오는 건 국내 선수들은 아예 없고 우리가 이종류 주고 데리고 올 만한 어떤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을 그냥 조합을 했던 거예요. 조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지훈련에 가서 그 선수들한테 딱 했던 게 있어요. 첫 마디가 나는 너희들 뽑은 이유가 공격하라고 뽑은 게 아니다. 수비해라. 약간 이거 취업 사기 아닌가요? 수비해라. 나 골 넣었는데. 수비해라. 수비해라. 수비 안 하면 너희는 경기 못 된다. 그래서 그 전지훈련 가가지고도 거의 저희들이 뭐 체력훈련 좀 하고 대부분 연습 경기하고 또 전술훈련하고 그런 거였는데 수비 연습만 내가 많이 시켰던 거예요. 제가 직접 시범도 다 보이고 어쨌든 제가 현역 때 봤던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미팅을 꼭 했어요. 방에 불러서 경기 끝나고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 설명도 하고 걔네들 의견도 듣고 근데 제가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이 참 많다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용병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착해. 그리고 말도 잘 듣고 이 선수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다 부합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용병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코칭하는 게 너무너무 와닿는다는 거야. 와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루이스 같은 경우는 연습 경기할 때 최다 득점을 했어요. 걔가. 지금도 최다 득점인데요? 그래서 내가 루이스한테도 봐라. 너 시즌 시작해가지고 10경기 하는데도 이 정도 득점했어? 못했다는 거야. 네가 지금 득점한 거는 1년 6개월치 득점을 한 거다 벌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제가 이 얘기하는 것도 선수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참 복이 저한테는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운도 좋았고 또 그 밑에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또 네.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네. 또 작년같이 실점을 그렇게 안 해주고 네. 또 미드필드에서 어떤 그 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활동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울컥울컥한데 참 저는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여기 와서 선수들한테 많은 거를 받는 것 같아요. 김포 FC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첫 번째는 우리 김포 시민들의 어떤 지대한 어떤 그 지지가 있었고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골든크루 또 서포터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3위일체가 아닌 5위일체 해서 우리 구단 프런트 선수단까지 같이 합쳐서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뭐 감독 입장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 또 재미난 경기로 보다 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